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정시 도착률이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해 뒤처지며 안전 부문에서도 세계 항공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민 개혁안에 따라 가족 이민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수속 중인 가족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나 대폭락 사태를 겪었던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NBC의 일본 식민 지배 미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교육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아파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 가루가 배달돼 소동이 일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정시 도착률이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해 뒤처지며 안전 부문에서도 세계 항공사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항공사들의 운항 정보를 분석하는 플라이트 스태츠가 지난해 세계 주요 항공사의 정시 도착률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평균 정시 도착률은 각각 70.3%, 67.1%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국제항공사들과 큰 격차가 났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평균 지연 도착률은 29.71%로 도착 예정 시각보다 평균 36.2분 지연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평균 지연 도착률은 32.9%로 대한항공보다 더 높았으며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지연 운항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항공사 안전도를 평가하는 에어라인 레이팅닷컴이 발표한 2018년 안전한 세계 항공사 톱 20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 이어 이름이 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민 개혁안에 따라 가족 이민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수속 중인 가족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 이민을 축소해도 향후 13년간은 합법 이민자를 현재의 연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4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대기자의 적체를 먼저 해소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민정책 핵심 4가지의 프레임워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10에서 1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 허용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보안 강화를 위한 250억 달러 예산 배정, 연쇄 초청을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가족 이민 축소, 그리고 추첨 영주권을 폐지해 그 쿼터를 이민적체 해소와 임시보호신분 난민에게 할당하는 등입니다. 또한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6개월 진전됐습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3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2A 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7년 5월 1일로 전달돼 2016년 11월 1일에서 6개월 빨라졌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나 대폭락 사태를 겪었던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이어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0.37포인트 상승한 24,601.27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36.45포인트 오른 2,656의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107.47포인트 상승한 6,981.96의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상승세로 출발한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트라 투자 계획에 대한 기대로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여전히 조정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 다시 매도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증액시키는 반면 복지기금은 삭감함으로써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리나라에 잊혀진 시민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그 증거로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가난한 중산층 가정에 혜택을 주는 다른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적자를 늘리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교통 및 기타 필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2019년 예산안은 작년에 통과된 공화당의 세금 삭감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큰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기간 산업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도 연방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충당하는 방식의 예산안이어서 미래 미국민들의 계정에 새로운 부채 증가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2019년 예산안은 군부 지출을 14.1% 늘리면서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20.3%, 교육부 관련 예산은 10.5% 감축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예산안으로 인해 빈곤층에게 지급되던 푸스탬프는 10년 동안 현행보다 약 30%에 해당하는 약 2,13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국민의 3분의 1에게 주어지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역시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NBC의 일본 식민 지배 미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교육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의 개회식 중계 도중 해설가의 일본 식민 지배 미화 망언에 대해 한인 사회의 비난 여론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을 한 해설가 조슈아 쿠퍼 라모와 NBC를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까지 항의하자 NBC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라모를 해임한다고 밝혔지만 한인회 관계자들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NBC가 사과를 했지만 그 내용엔 진정성이 없다며 또 망언을 한 당사자의 사과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아파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 가루가 배달돼 소동이 일었습니다. 12일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의 부인 바네사 트럼프는 이날 오전 10시쯤 뉴욕 맨해튼 아파트에서 남편 앞으로 온 편지 봉투를 열었다가 백색 가루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바네사 트럼프를 포함해 백색 가루에 노출된 3명이 기침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 조치하고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백색 가루는 일단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네사와 통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어는 이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은 정치적 견해차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의한 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에 다행히도 아내와 아이들 모두 무사하다. 이처럼 당혹스러운 짓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신생아를 납치해 키운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약 20년 전에 플로리다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납치해 자신의 아이로 키운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5월 열리는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이 여성은 52세의 글로리아 윌리엄스 씨입니다. 잭슨빌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위장해서 근무했던 윌리엄스는 1998년 7월 10일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여아 카미바 모블리를 납치해 자신의 아이로 키워왔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2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아기의 신원을 조작 이름을 알렉시스 켈리 마니고로 바꾸고 양육해왔습니다. 현재 20대인 마니고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월터보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니고는 윌리엄스가 체포되기 1년 전에 자신이 납치당했으며 실종자 명단에 올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었습니다. 마니고는 그동안 친부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죄수에게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줘 사망케 한 교도관들이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3명의 밀워키 카운티 교도소 직원들이 죄수에게 일주일이나 물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38세의 테릴 토마스는 2016년 4월에 매트리스를 물로 홍건히 젖게 했다는 벌로 교도관들이 그에게 일주일간 식수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바이저인 카시카 메도스와 제임스 리 램지 가이는 교도소 재소자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모두 최고 3년 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교도소 지휘관인 낸시 리 에반스도 감시 카메라를 보존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4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지방검사 존 치솔은 이전 행정부가 수사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임시보안관인 리차드 슈미트가 사건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호입니다. 뉴저지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에서 시니어 엑스포가 200여 명의 한인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김동수 신경심리학 박사와 조소연 박사, 황필립 전문의, 이성원 내과 전문의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노후생활 계획, 노인 아파트 신청 정보 관련 강의도 포함됐습니다. 2부에는 전문의 개별 상담과 낙상 어지럼증 재활치료 시연과 응급상황 대처법, 당뇨 상담, 영양 상담 등 검진이 이어졌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최경희 부원장은 이번 행사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최했다며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로 10대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용의자는 17세인 패티리 에드몬드와 19세의 아테켈 도날드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주 목요일 퀸즈 에지미어 47가와 비치 채널 드라이브에서 15세 소년 요셉 솔리만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와 손에 총을 맞은 솔리만은 인근 롱아일랜드 주이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겨울방학을 틈타 버몬트에 있는 한 저택에서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흡입한 고교생 5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일요일 새벽 12시 35분경 버몬트주 자메이카 웨스트 힐로드에 있는 저택을 빌려 소위 톰과 을의 이벤트를 열고 음주 마약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기물 파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년범 구금을 위해 부모들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캘리포니아 해안의 로키 아일랜드에서 조난당했던 2명이 해안경비대의 헬기로 구출됐습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이들은 페웨톨 섬으로 썰물 때 들어갔다가 밤새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촬영한 비디오는 이들이 헬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 2세 스노보드 천재 클로이 김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클로이 김은 13일 오전 대회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3차 시기에 연속 1080도 회전에 성공하는 등 묘기를 선보이며 무려 98.25점을 받아 우승했습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뉴욕 필하모닉이 오는 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링컨 센터 데이빗 게펜홀에서 설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매년 설 음악회를 열어온 뉴욕 필하모닉은 2017에서 18시즌 공연 일환으로 올해 차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수석 지휘자이자 상하이 심포니의 음악감독인 롱류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세레나 왕,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베스 젤처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성악가들이 출연합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12일 뉴욕시에 등록된 개와 고양이의 심은 아이디 칩을 인식하는 스캐너 100대를 각 경찰서에 보급해 동물학대 사건 방지 및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캐너는 동물 표피 아래에 심겨진 칩을 스캔하게 되면 칩에 내장된 고유 번호를 통해 동물의 소유주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동물 학대 사건 수사 시 사건 해결에 보다 빠른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족 최대 전통 명절인 설을 축하하는 설 퍼레이드 및 우리설 대잔치가 오는 17일 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설 퍼레이드에는 뉴욕을 대표하는 태권도인들이 대거 참가해 한민족 전통 무예의 멋과 힘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태권도 단체들이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미 주류 사회에 전파하고 한인 2, 3세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스터하 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니 또 2월 초에는 무료로 또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 교육 과정은 어떤 건가요? 네, 이 교육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8시간 과정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한 310분 정도께서 지금 그 미정부에서 주는 서티피케이션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이 과정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거를 수료하면 제가 상담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 8시간 과정을 이수하셨다고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미 그 한라인이라든지 네. 여러 어떤 기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CPR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옆에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그 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CPR에서 살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멘탈 헬스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개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럼 미국 내 한인들 중에는 또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뭐 한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3억 2,200만 명, 그리고 이제 약 8% 정도가 지금 그 우울증에 이제 있다라고 봤을 때 저희 네. 한인이 한 50만 명이라 그러면 8%라 그러면 한 4만 명 이상이 지금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살률이 지금 높죠. 가장 네. 10여 년 동안 지금 계속 자살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항상 그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부분들은 연관지어서 조기에 빨리 개입해서 치유하도록 권유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뉴욕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캠프 그 자리에 오셔서 3일 동안 매일 8시간씩 본인의 어떤 힘든 부분 아니면 또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 해결과 자아 성장, 감정 해결, 그리고 아니면 소통 방법, 그리고 뭐 분노 그 조절과 그리고 이제 소셜 스킬스라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스킬을 소통 스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모든 것이 저희는 그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현미숙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